안녕하세요, 이지호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뭘 할까 좀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면은 처음 들어올 때 보신 인트로 영상이 있어요. 이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 인트로는요, 유튜버 비디오 클래스라는 채널에 하지원 님이 올리신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보고 제가 애프터 이펙트로 만들었던 인트로예요. 이 내용을 이제 모션 5로 가져와서 모션 5로는 이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네, 모션을 맨 처음에 실행시키시면은 이런 옵션을 보게 되실 거예요. 어떤 유형의 파일을 만들 건지 하는 건데요. 오늘은 파이널 컷 인트로를 만들 거기 때문에 파이널 컷 타이틀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선택하시면요, 프리셋이 나오는데 1080 HD 사이즈의 29.97 프레임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걸 열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모션 5 창이 나왔는데요. 크게 하나, 둘, 셋,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는 편집하고 있는 영상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창이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는 여기 보면 레이어라는 거 보이시죠? 레이어 상태를 보여준 창입니다. 포토샵 같은 거 하신 분들은 금방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단층으로 파일들을 쌓아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쌓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포토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영상을 편집할 거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죠. 이 시간의 흐름을 레이어별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밑에 타임라인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레이어는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왼쪽에 보시면은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션 5에서 효과 같은 걸 집어넣을 때 미리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인스펙터 창이 있습니다. 각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각 레이어에 대한 세부 조정들을 이 인스펙터 창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널 컷하고 똑같아요. 그럼 대강 창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오늘은 제 영상에 있는 인트로를 템플릿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처음에 보시면은 핑크색 바탕화면에 글씨가 이렇게 팝업처럼 튀어나오죠. 여기까지만 만들어 볼게요. 일단 핑크색 바탕화면 보드를 만들려면요, 여기 Add Object라는 것을 눌러서 Generators 들어가신 다음에 이미지 Generators 누르시면 여기 컬러 솔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컬러 판때기라는 얘기죠. 이걸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기본 설정 값은 파란색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요, 왼쪽에 보시면 라이브러리에 이거랑 똑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터스 있고요. 여기에도 제너레이터스가 있죠. 안에 보면은 이미지 제너레이터 또 있죠. 여기 아래 보면 컬러 솔리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레이어 창으로 드래그를 하셔도 돼요. 똑같이 나오죠. 근데 기본이 파란색이니까 우리는 핑크색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레이어를 일단 선택을 하시고 컬러 솔리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인스펙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컬러 조정하는 칸이 나옵니다. 눌러서 핑크색으로, 아까 좀 비슷한 색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이제 이 위에 글씨를 써야 되겠죠. 글씨 쓰려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텍스트 툴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가지고 누르신 다음에 글씨 쓰시면 돼요. 타이틀을 입력하세요. 타이틀을 입력하세요. 예, 제게 두 개니까 두 줄로 만들어 볼게요. 이걸 눌러서 이 텍스트 인스펙터 창에서 일단 가운데로 얼라이먼트 해주고 크기를 좀 더 키워 볼게요. 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고 나서 이걸 가운데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하는 툴이 필요한데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셀렉트 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이거를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됐네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플러스라고 나온 거 있죠. 이게 앵커 포인트인데요. 이 레이어가 변형할 때마다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움직여집니다. 예를 들면 회전을 시켜 볼게요.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앵커 포인트가 정중앙에 오는 게 편집하기가 편해서
정중앙으로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움직이려면요, 아까 셀렉트 툴 있는데 밑에 좀 더 보시면은 앵커 포인트라는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이게 변해요. 해 있으면은 앵커 포인트를 바꿀 건데요, Y축만 움직이면 되니까 Y축을 잡아서 밑으로 좀 내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져 있죠. 이제 이게 팝으로 팍 튀어 올라오는 것을 해야 되는데요, 이 키프레임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걸 눌러가지고 스케일을 크기를 변경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텍스트의 스케일 옵션도 있는데 저는 여기 속성 들어가가지고 프로퍼티스 들어가면 스케일 여기 또 있어요. 이걸 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씩 이 텍스트에서 스케일을 움직이면 글씨가 하나씩 이렇게 변형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레이어 전체를 컨트롤 하려면은 이 레이어의 프로퍼티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스케일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키프레임을 이쯤 하나랑 한 이 정도까지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하나에 이렇게 키프레임 2개 설정해 주고, 이전 키프레임에서 크기를 0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에서 100까지 이렇게 움직이겠죠. 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하고요. 이 키프레임 바가 보이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설정을 조금 만드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Show Hide Keyframes가 있죠.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안 보이고, 또 누르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이게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되는데 뭔가 좀 달라요. 뭔가 제 인트로랑 뭔가 다르죠. 왜냐하면은 제 거는 속도감 있게 팍 튀어 올라요. 그렇죠. 이렇게 튀어 오르는 거 해주고 싶으면 이 키프레임이 움직이는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 키프레임 에디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Show Hide Keyframe Editor라는 게 있죠. 이걸 클릭하면 키프레임을 에디트 할 수 있어요. 텍스트에 대한 키프레임을 에디트 할 거니까 텍스트를 누르고, 여기 보시면은 크기 변경하는 게 있죠. X축, Y축, Z축 크기 변경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3D는 하지 않을 거니까 X, Y만 변경하면 됩니다. X를 클릭해주고 시작하는 키프레임 쪽에 이제 더 오른쪽 키를 눌러주면은 인터폴레이션에 여러 가지 옵션 메뉴가 뜹니다. 전 여기에서 처음에 확 떴다가 천천히 이렇게 커지는 그런 느낌으로 할 거라서 여기 나오는 로가리드믹 옵션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X만 선택을 하고 조절했기 때문에 X축만 지금 변형이 된 거예요. Y축도 똑같이 선택을 해줘서 같은 형식으로 해주면 Z축 여기 보라색이 남아있는데 어차피 우린 Z축은 안 볼 거니까 가만히 놔둘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주면 예, 아까랑 비슷하게 나왔죠? 속도가 처음에는 팍 올라왔다가 나중에 천천히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주고 싶으면은 여기 메뉴 중에 미리 세팅되는 거 말고 베지어 메뉴가 있습니다. 베지어 메뉴를 선택하시면은 여기 막대기가 있죠. 이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속도를 자유롭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리 세팅된 값, 이런 값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는 거고요. 설정을 다 했으니까 이제 끄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 여기까지 일단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예, 이렇게 원이 3개가 팝업이 되면서 글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일단 원을 만들어야 되겠죠. 원을 만드시려면 아까 텍스트 툴 옆에 보시면은 여기 렉탱글 직사각형 툴이 있는데요. 이거 더 옵션을 보시면은 원을 그릴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요. 이제 그러면은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타원도 그릴 수 있고 이런 정원도 그릴 수 있는데요. 이제 위아래가 똑같은 걸 그리려면은 Shift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있다가도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위아래 크기가 동일한 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화면을 꽉 채우는 원을 그리고 싶기 때문에 여기 화면 보이는 걸 좀 줄일 거예요. 한 50% 정도로 줄인 다음에 이걸 다 채우는 원 한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 정도 원을 이렇게 그려주고 눌러서 한 가운데로 이제 위치를 시킬게요. 한 가운데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원 색깔은 아까 무슨 색이었죠? 예, 파란색, 초록색, 흰색이었네요.
일단은 이걸 파란색으로 바꿔줄게요. 원 선택하고 쉐이프 들어가시면은 컬러 선택하는 게 있죠. 파란색, 하늘색 같은 걸로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런 색으로 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원이 작아졌다가 커져야 되니까 키프레임을 설정을 해줄게요. 스케일로 여기 가서 한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한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스케일 하나 해주면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네, 이것도 좀 밋밋하니까 속도를 아까랑 비슷하게 맞춰줄게요. 아까랑 똑같이 키프레임 에디터를 키셔서 여기에 지금 X축이 선택이 됐죠. 똑같이 해주고 Y축도 똑같이 오른쪽 키 눌러서 로가리스믹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X, Y축 둘 다 이렇게 됐겠죠. 플레이 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팝업 되듯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원이 3개였죠. 그래서 복사를 2개를 해줄 거예요. 복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 복사하고 싶은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커맨드 D를 누르시면 됩니다. 복사하고 싶은 걸 누르고 커맨드 D 하나 복사됐죠. 또 하나 하면은 복사가 이렇게 2개 됐습니다. 시간차로 제가 조금씩 옮겨줄게요.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죠. 두 번째 거는 아까 초록색이었던 것 같은데요. 초록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하고 세 번째 거는 글씨가 나오면서 사라졌는데 글씨 색깔이 흰색이어서 똑같이 흰색으로 맞춰주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거는 흰색 원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글씨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흰색이라서요. 그러면은 이거를 플레이 해볼게요. 네, 아까랑 비슷하게 됐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게 하나, 둘, 셋 영상이 이렇게 샥 하면서 영상이 나오는 거였죠. 영상을 한번 불러와 볼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스를 불러와 볼게요. 여기에서 커맨드 I를 누르면은 파이널 컷하고 똑같이 임포트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옵션에서 파일에 보시면은 임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돼요. 제가 소스 1, 2, 3 제가 가지고 있는 소스인데 가져가 볼게요. 예, 소스 1, 2, 3이 이렇게 레이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나오게 할 건데요. 시간 순서상 이쪽이고 한 이 정도씩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씩 됐는데 이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시작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걸 이제 마스크 기능을 써서 할 건데요. 일단은 여기에 맞는 마스크에 쓸 도용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 큰 도용을 하나 만들 건데요. 그걸 만들 거면은 일단 이거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여기 보면은 베지어 옵션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걸 눌러서 다각형 도구인데 하나, 둘, 셋, 넷 하면 이걸 전체 화면을 덮는 이런 다각형 도구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시킬 거예요. 또 역시 그러면은 속성에 들어가서 프로퍼티스에 들어가서 포지션 있죠? 위치라는 건데 여기 하나 키프레임 찍어주고 한 이 정도의 또 키프레임 하나 찍어줘서 이동을 시킬 거니까요. 이전 프레임에서는 한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되는데 속도감이 없죠? 이것도 똑같이 아까랑 똑같은 속도감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X, Y축만 수정하면 되니까요. X축 이렇게 해주고 Y축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속도감 있게 이런 느낌으로 내려오겠죠. 근데 이게 마스크를 씌워야 되겠죠. 마스크는 쉽게 말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이 베지어를 아까 영상 소스 1에 마스크를 씌우고 싶어요. 그럼 얘를 끌어다가 소스 1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스크가 돼요. 그러면은 얘가 소스1에 마스크를 씌워지면은 소스1은 이 베지어가 나오는 영역에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지어 모양으로 보세요. 예, 이 베지어가 원래는 이만큼이 베지어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베지어 흰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영상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동일한 이제 베지어를 카피해서 두 번째 밑에 마스크로 넣을게요. 그런데 제가 왼쪽,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모양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프로퍼티 들어가서 이 모양이 약간은 이쪽에서 올랐으니까 이번에는 아이고 너무 화면을 더 죽여야 되겠네요.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식으로 하고 포지션도 한 이쯤 했다가 담고 왔을 때 포지션은 한 이 정도로 제가 베지어를 소스2 있는 쪽으로 안 해놨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소스3를 한 이 정도에 배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소스 세 번째는 다시 원하고 똑같은 방향이니까 이거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3에 마스크를 먹여줄게요. 이렇게 먹여주면 베지어 위치도 같이 맞춰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잠깐 이게 100%로 해놓고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재생해 볼게요. 예, 거의 다 됐죠? 거의 다 됐는데 보시면은 살짝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색이 좀 달라요. 그쵸?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제가 색을 좀 수정했습니다. 이거 색 수정하는 것은 여기 라이브러리에 보면요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 찾으시면 필터 있죠? 필터에서 컬러 콜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여러 가지 컬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에서 저는 채널 믹서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거예요. 채널 믹서라는 효과를 끌어다가 소스1에다가 먹여줍니다. 그러면은 소스1 밑에 채널 믹서라는 새로운 이런 레이어가 밑으로 들어오게 됐죠. 이걸 눌러서 인스펙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컬러를 조정할 수 있는 채널이 필터란에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빨간색이었으니까 레드를 좀 강하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아까 같은 느낌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파란색이었으니까 파란색에도 제가 이거 안 넣었네요. 또 채널 믹서를 소스2에도 먹여주고 2의 인스펙터 창에 들어가서 블루를 이렇게 조금 먹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 채널에 역시 채널 믹서를 넣어주고 채널 믹서에 인스펙터 창 들어가서 이번에는 세 번째 거는 노란색이었던가요? 이걸 좀 빼주면 노란색 키가 나오네요.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슷해질 거예요.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게 이렇게 파란색 보드와 글씨가 이렇게 팝업 되면서 끝나는 인트로입니다. 보드 만드는 거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에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제너레이터에서 이미지, 제너레이터스, 그 다음에 컬러 솔리드를 누르면 이렇게 또 하나가 뜨죠. 맨 위에 있으니까 모든 걸 덮어버리네요. 예, 색깔을 조금 푸른색으로 바꿔볼게요. 하늘색으로. 한 이 정도 색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색에 글씨를 넣어야 되겠죠. 위에다가 똑같이 텍스트 툴을 해서 여기에 제목을 입력하세요.
제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두 줄로 제가 해놓고 얼라이먼트를 가운데로 한 다음에 동일하게 이것도 가운데로 옮겨 놓겠습니다. 옮겨 놓고 글씨 크기를 좀 키울게요. 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하는데 앵커 포인트 약간 위쪽에 있으니까 키우니까 조금 내려오네요. 그쵸? 한가운데로 안 오고. 그래서 이런 게 좀 귀찮아요. 앵커 포인트를 먼저 조정해 놓을게요. 이거 Y축만 좀 눌러서 밑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다시 셀렉트 툴로 넘어가면 변해져 있죠? 자, 앵커 포인트 기준으로 한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입력하세요. 해서 이게 이제 팝업처럼 튀어 올라야 되니까 이거를 똑같이 프로퍼티스 들어가서 스케일에 키프레임을 하나 찍어주고 이 정도의 또 키프레임을 하나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 찍어주고 여기에는 이제 0부터 시작이 되겠죠. 0%부터 이렇게 되는데 또 재미가 없으니까 또 팝업 튀어나오게 속도를 좀 조절해 줄게요. 그리고 지금 X축만 변했는데 Y축도 선택을 해줘서 똑같이 설정을 해주면 속도가 있게 이런 식으로 튀어오르네요. 이렇게 하고 제목을 입력하세요. 이것도 같이 튀어오르면 재미가 없으니까 살짝 뒤쪽으로 튀어오르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똑같이 키프레임에 스케일을 표시해주고 한 이 정도 표시해주고 그리고 끝쪽에 계속 그 커진 느낌을 만들고 싶으니까 끝쪽에도 하나 만들어서 여기 한 120% 정도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그 전은 100 그리고 그 전은 0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계속 커진 느낌이죠. 계속 움직이는 느낌인데 이것도 속도감 있게 해주기 위해서 스피드를 좀 같이 조정해 주겠습니다. Y축도 똑같이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제가 쓰는 인트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그 레이어 순서를 안 바꿔놨네요. 여기 보시면은 글자를 이 원들이 이렇게 나타나도 글자를 이 원들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야 원들이 나타나도 글자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위에 보시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세이브를 해서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지호 인트로라고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어디에 놓을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유튜브 카테고리에 넣어놓을게요. 세이브, 프리뷰, 뮤비, 뭐 인클루드 이게 다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리시를 눌러주면 제가 이미 만들었던 게 있네요. 리플레이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작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 되면은 이제 끝났다고 알림창이 하나가 뜹니다. 예, 다 됐다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 창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보죠. 여기 지오 인트로라는 게 있습니다. 가져다가 쓰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이제 수정하려면은 가져가서 타이틀 입력하세요에 더블 클릭하면은 글씨를 수정할 수 있도록 파이널 컷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오의 사색 지대 지오스 도트풀 존 이렇게 하고요. 또 수정하고 싶은 데 가서 제목 입력하세요도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파이널 컷에서. 그래서 모션 바이브 인트로덕션 첫 번째 인트로 따라 만들기 이렇게 하면은 바로 파이널 컷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진장 쉽죠? 그래서 이렇게
모션 5에서 만든 것을 바로 파이널 컷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갖다 쓸 수 있어요. 템플릿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작업일수록 여러분들이 매 영상마다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게 아니면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게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답글이 혹시나 안 달린다면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라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